네, 안녕하세요. 토토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교류 회로와 그 다음에 교류에서 일어나는 그런 성질들, 즉 RL 회로, 그 다음에 RC 회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류라고 하면은 일단 그 직류와는 달리 그 직류는 그 전류가 일정하게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근데 교류는 이 전류가 이제 흘러가다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즉 이렇게 오실레이팅 하면서 이제 그 흘러가는 그런 그 전류를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전압 같으면 그 전압이 플러스로 됐다가 이제 마이너스로 되고 다시 이제 플러스로 되고 전류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쪽 방향으로 흘러갔다가 이제 반대편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오실레이팅 하는 이런 그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이런 오실레이팅 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떤 그걸 기술하는 물리는 이제 각속도라는 게 있죠. 각속도 오메가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다 이제 원운동에서부터 출발한 도가 있습니다. 원운동에서부터 그 그림자 정사형이 바로 그 단진동이고 그 단진동으로부터 우리가 그런 물리 현상을 기술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교류 회로도 그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그런 LC 회로 같으면은 이렇게 어, 그 전류가 이렇게 오실레이팅하는 그런 단진동 운동을 보이고 있고요. 어, 그래서 이런 그 교류 회로가 뭐 발전기 원리도 마찬가지지만 다 이런 그 원운동 그 발전기 같으면 터빈의 원운동으로부터 그 전류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그 교류 회로를 기술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복소수의 개념을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복소수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그 위상자, 페이저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그 교류 회로를 설명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이제 복소수를 도입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때 이제 복소수에 대해서 조금 배우시죠? 컴플렉스 넘버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런 그 회로를 다루기가 아주 그 수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물리 현상에 그런 복소수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서 한번 그 참고를 하시고 또 어떤 그런 수학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인센티브도 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그 복소수가 뭔지 그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우리가 그 실수라는 건 있죠. 모든 수는 뭐 크게는 이제 자연수부터 출발하지만 자연수, 그다음에 영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그 이제 음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는 이런 그 정수의 개념이 또 확장됐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유리수가 있고 뭐 2분의 1, 3분의 1 같은 이런 분수로 표시된 유리수가 있고 유리수로는 이 수직선을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무리수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루트 2. 그래서 이런 그 무리수와 유리수를 가지고 우리는 이런 수직선의 그런 모든 그 수를 다 이렇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점을. 그래서 이런 그 실수는 이렇게 연속된 그런 그 경향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가 만약 있다면은 우리가 아는 모든 수는 이제 제곱을 하면은 같은 부호든 서로 반대 부호든 그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는 또 플러스니까 항상 양의 수만 가지게 되는데 0 또는 양의 수만 가지게 되는데 이런 그 허수는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우리가 그 가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허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i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i 제곱은 마이너스 1. 그래서 그 수는 어떤 수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걸 우리가 i라는 수로 정의하면은 그러면 이게 또 다른 어떤 축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죠. 즉 수직선이 한쪽 x축 방향의 수직선 플러스 이제 y축 방향의 수직선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고 그 수직선을 우리가 그 허수축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 수를 이제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 플러스 3i라고 하면은 x축 좌표는 2고 y축 좌표는 3인 이런 그 2, 3으로 이거 우리가 표시를 하면은 즉 어떤 그 공간상의 2차원 좌표를 우리가 복소수의 복소수를 표현하는 그런 좌표 평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예. 여기서부터 이제 그 복소수가 시작되는 건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런 그 XY 형태의 이런 그 칼테시안 코디네이트로 즉 직교좌표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극좌표 그러니까 폴라 코디네이트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즉 원점으로부터 그 수까지 복소수까지의 그 거리를 우리가 그 절대값이라고 정의하죠. 절대값이라고 하고 x축에서 그걸 이루는 각을 우리가 그 세타라고 정의를 하면은 이건 r 그 xy 평면으로 이제 그 표시를 하면은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가 x, y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r 세타로 이제 나타낸 걸 우리가 그 극좌표로 표현했다고 하고 그걸 뭐 극좌표 뭐 폴라 코디네이트로 이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2차원 양이기 때문에 항상 그 두 개의 그 변수로 그 어떤 점을 그 표시를 할 수가 있고 x, y로 표현했던 걸 우리가 그 r, 그 세타로 표현한다. 여러분들 그렇게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어떤 임의의 복소수 z라는 게 있다고 해서 이걸 x 플러스 i, y 이런 형태로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즉 복소수 평면에 이제 x, y 좌표를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럼 이걸 이제 극좌표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z가 r 가로 열고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항상 이런 예를 들어 그 1 플러스 루트 3i 같으면은 요 점은 1, 루트 3을 의미할 텐데 복소평면에서 이걸 이제 극좌표로 표현하면은 원점에서 거리가 이제 2가 되겠죠. 2 대 1 대 루트 3이 되고 요 사이 값은 이제 3분의 파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2 코사인 3분의 파이 플러스 i 사인 3분의 파이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복소수의 극좌표 표현을 여러분들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러면은 그 이런 복소수를 우리가 기술할 때 중요한 식이 그 오일러 공식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E의 IX 즉 여러분들 그 E의 X승은 알고 계시죠? 그 지수함수 E의 X승이 있고 그런데 이제 E의 IX가 뭐가 될 건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E의 IX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수함수에 어떤 그 어, 지수함수에 이제 i가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바로 이런 코사인하고 사인 함수로 이제 연결된다는 걸 여러분 이제 주목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냐 하면은 왜 이렇게 될까요? 여러 가지 증명 방법이 있지만 그 가장 그 쉬운 방법은 이런 그 테일러 전개로 우리가 한번 전개를 해보는 겁니다. 그 테일러 전개라는 게 어떤 함수를 이제 한 점에서부터 그 이웃 거리로 이렇게 어떤 그 파워로 즉 제곱으로 이렇게 전개를 하는 그런 전개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 IX를 이제 테일러 전개를 하면은 여러분들 그 미적분학에 나오지만 1 플러스 그다음에 그 IX에 해당하는 요 그 지수를 우리가 IX가 나오고 플러스 그다음 2 팩토리얼 분의 IX의 제곱 플러스 3 팩토리얼 분의 IX의 3승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다시 쓰면 1 플러스 ix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팩토리얼 분의 x 제곱 그다음 플러스 3 팩토리얼 분의 i 3승 x 3승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팩토리얼 분의 i x 3승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i가 있는 항과 없는 항을 따로 이제 묶어내면은 자, i가 있는 항은 1, i가 없는 항은 1 플러스 2 팩토리얼 1 마이너스 2 팩토리얼 분의 x 제곱 플러스 뭐 4 팩토리얼 분의 x 4승 이런 형태로 전개가 되고 i가 있는 항은 즉 허수항은 그 ix 마이너스 3 팩토리얼 분의 ix의 3승 플러스 뭐 5 팩토리얼 분의 ix의 5승 이런 형태로 이제 전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 게 이제 바로 우리가 코사인 x를 테일러 전개한 그 식과 동일하고 뒤에 게 바로 이제 또 사인 x를 테일러 전개한 식과 또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일러 공식 EIX가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라는 게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럼 왜 이런 그 오일러 공식이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그 어떤 함수를 미분하거나 적분할 때, 즉 이의 x승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자기 자신이 되죠. 이의 x승이 되고, 또 1의 x승을 x에 대해서 적분해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 됩니다. 이의 x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미분이나 적분 연산을 할 때 굉장히 그 수월한 그런 그 함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2의 x승 형태로 이제 표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삼각함수도 역시 2의 ix승 형태로 우리가 표현하는 게 바로 이제 오일러 공식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전에 배운 이런 원운동의 어떤 정사형이 바로 단진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x가 어떤 시간에 대해서 코사인 오메가 t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했을 때, 즉 반지름이 1이고 오메가 t, 반지름이 1이고 이제 각속도 오메가를 돌고 있는 그런 물체 운동을 생각했을 때 x 좌표는 그 코사인 오메가 t가 될 겁니다. 그럼 요걸 우리가 이런 그 복소수로 표현하면 2의 i 오메가 t로 쓸 수가 있고, 여기서의 어떤 그 실수부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허수부는 사인 오메가 t가 되고 이건 y 좌표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xt를 즉 x에 대한 어떤 운동을 고려할 때는 이 복수함수, 즉 이의 i 오메가 t의 그 실수축 코사인 오메가 t만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은 즉 우리 속도를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속도는 그 dt분의 dx가 되죠. x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기 때문에 즉 2의 i 오메가 t에서 이걸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i 오메가 밖으로 나오고 다시 자기 자신 내죠. i 오메가 t가 되니까, 즉 i 오메가 2의 i 오메가 t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때는 그 어떤 미분이나 그 적분의 연산이 굉장히 그 단순해진다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잘 아는 그 고등학교 때 배운 그 드마부르 정리도 이제 쉽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드무라브르 정리가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 프랑스 사람이 발음하기 좀 힘든데, 그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에 그 n승을 하면은 그즉 어떤 그 복소수를 n번 곱하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은 그 코사인 nx 플러스 i 사인 nx가 된다, 그런 얘기죠. 즉 복소수에서는 이게 곱하는 게 이렇게 복소수의 어떤 위상을 이렇게 더해가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물론 절대값 자체는 이제 곱해야 되지만 그 어떤 복소수가 가지고 있는 위상들은 서로 다 이제 합해야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요게 어떻게 이렇게 나왔냐 하면은, 우리가 그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를 2의 그 ix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거에 이제 n승을 한 거기 때문에 어떤 지수 법칙에서 이에 ix를 n승을 한 건 그 n이 안으로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inx가 되고, 이걸 다시 쓰면 이제 코사인 nx 플러스 i 사인 nx가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이런 그 드마부르 정리 자체도 그 복소수의 원로 공식을 쓰면 굉장히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복소수의 극좌표 표현, 그 다음에 그 곱셈, 복소수의 곱셈은 어떻게 되냐면, 그 Z, 예를 들어 Z1, Z2가 있으면은, 즉 Z1의 어떤 거리가 이제 절대값이 R1, 그 다음 Z2의 절대값이 R2라고 하면은, 절대값끼리는 서로 곱하고 R1 곱하기 R2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상 길이는 즉 세타1하고 세타2는 서로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복소수 그 곱한 값이 이렇게 R1 곱하기 R2에다가 세타는 이제 세타1 플러스 세타2 한 그런 새로운 그 복소수가 이제 곱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 이런 그 복소수의 곱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 근본에는 이런 이게 복소수의 어떤 성질이 실제로는 그 삼각함수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정도 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 교류 전원을 어떻게 그럼 복소수로 표현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압이 이렇게 교류로 이제 진동하는 이런 그 시그널은 우리가 코사인이나 사인 함수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동 주기를 우리가 그 각속도 오메가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는 즉 전압이 만약 이런 교류 파형이 들어온다면은 V는 그 V0 뭐 코사인 오메가 T 혹은 V0 사인 오메가 T 이런 형태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뭐 코사인을 쓰든 사인을 쓰든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는 편의상 코사인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0 이제 코사인 오메가 t를 일단 표시를 하고요. 그럼 이걸 이제 이런 V0에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같은 E의 I 오메가 t 형태로 이제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EI 오메가 t의 어떤 실수부가 바로 코사인 오메가 t가 되죠. 그 다음에 허수부는 이제 사인 오메가 t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E의 I 오메가 t라고 썼으니까 이 어떤 이 교류 회로에 실수부만을 어떤 복수가 나왔을 때 최종적인 어떤 답에서도 실수부만을 고려를 하면은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코사인 오메가 t에 대한 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뭐 코사인을 쓰든 사인을 쓰든 상관이 없는데 그게 실수부인지 허수부인지를 일단 구분을 하고 거기에 맞는 해를 최종 답안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오메가는 이제 각진동수 2파이 f가 되고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뭐 잘 아는 주기분의 2파이고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1초 동안 이게 몇 번 진동을 하는지, 원 운동을 따지면 1초 동안 몇 바퀴 도는지, 값을 나타내는 값이 이제 진동수고, 이제 거기에다가 2파이를 곱한 값이 바로 이제 오메가가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단순히 어떤 저항만 있는 교류 회로에 전원이 있고 저항만 이렇게 있는 경우에 어떻게 전류가 흐르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항상 교류 회로라고 우리가 물었을 때는 전압이 주어지고 그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즉 전압은 아까 말씀드린 V0 코사인 오메가 t로 이미 외부에서 주어지고, 즉 전원이 주어지는 거고, 그럴 때 어떤 회로에 어떤 다른 소자들이 있겠죠. 코일도 있을 수 있고 뭐 축전기도 있고, 그런 경우에 이런 혹은 저항도 있고 있는데, 이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우리의 관심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류를 구하는 게 이 교류 회로를 이제 푸는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 저항이 흐르는, 만약 저항만 달랑 있는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즉 저항이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건 우리가 킬로웨프의 법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즉 V 빼기 IR 한 게 0이 돼야 되니까, 이건 이제 교류든 직류든 항상 성립하는 법칙이기 때문에 교류에도 이 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I는, 즉 IR, 즉 저항이 흐르는 전류는 R분의 V가 되죠. 그래서 R도 그냥 단순히 저항값, 실수값이기 때문에 즉 R분의 V0의 코사인 오메가 t가 돼서, 즉 전압의 위상하고 전류의 위상이 같아집니다. 어떤 단순히 그냥 실수로 나눈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인페이스, 위상이 같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단순히 어떤 교류 회로에 저항만 있을 경우에는 이런 인페이스, 같은 위상으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대부분의 어떤 전력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모 전력은 이제 I 곱하기 V 하면 되겠죠. P는 I 곱하기 V니까 그걸 구하면 이제 R분의 V0의 제곱 곱하기, 전류도 코사인 오메가 t로 움직이고 전압도 코사인 오메가 t로 움직이기 때문에 코사인 오메가 t의 제곱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럼 이때 실제로 이런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력을 우리가 구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코사인 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실레이팅 하는 건데, 값을 우리가 어떤 평균적으로 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구한다는 얘기가 어떤 한 주기 동안 이렇게 코사인 오메가 t 제곱으로 이렇게 전력 소모가 일어났을 때, 즉 한 주기 동안 일어난 전력 소모의 값을 전부 다 이제 합해야겠죠. 합해가지고 이 주기로 나눠주면은, 그럼 아주 짧은 순간에 어떤 전력 소모의 평균값이 얻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RMS 밸류가 될 거고요. 루트 민 스퀘어, 즉 제곱을 해서 이제 평균을 취한다라는 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전력 소모 값을 구하면은 P는 이제 아까 R분의 V0의 제곱에 이제 코사인 오메가 T의 제곱인데, 앞에 나머진 상수고 이제 코사인 오메가 T 제곱을 시간에 대해서 평균 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코사인 오메가 t 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진동하는 그래프인데, 이걸 한 주기에 대해서 그 평균값을 구하면은 이 값은 여러분들 직접 구해 보시면 되는데 2분의 1이 됩니다. 2분의 1이 되고요.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제 그 한 주기가 이제 오메가 분의 2파이가 되고, 그리고 또 이 오실레이팅 하는 안에 들어가는 값이 코사인 오메가 t의 제곱을 적분을 하는데, 그 dt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데 0부터 한 주기까지 오메가 분의 2파이가 이제 적분 구간이 되고, 그 값을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기억할 건 이제 코사인 제곱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서 그 거리로 주기로 나눠주면 2분의 1이 된다. 요건 이제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거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PRMS가 뭐가 되냐면은 2분의 1의 R분의 V제곱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2분의 1 때문에 우리가 조금 트릭을 써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그 전류에 대한 어떤 RMS 값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전류의 맥시멈 값, 즉 I0에다가 루트 2로 나눠주고, 마찬가지로 그 전압에 대한 RMS 값도 그 V0 전압의 맥시멈 값에다가 루트 2로 나눠줘야 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즉 이건 그 PRMS는 그 IRMS 곱하기 VRMS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이 아주 그 우리가 잘 아는 그런 P는 IV와 이제 동일한 식이 얻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RMS 값은, 전류에 대한 RMS 값은 물론 그 전류도 마찬가지로 뭐 I0 코사인 오메가 t로 이렇게 진동하기 때문에 그걸 직접 그 한 주기에 대해서 이 평균값을 적분을 해서 평균값을 취해서 나눠주는 그 값을 구해도 되지만, 그렇게 구해보면 그 앞에 계수가 루트 2분의 I0가 된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계산 결과로도 얻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전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여기 이제 I0라는 게 이제 어떤 그 진폭이 되는 거죠. 최대 전류값. 그래서 전류의 어떤 진폭, 이 파형이 있으면 우리가 이 최대 값을 우리가 원점에서부터 이 최대값까지 길이를 우리가 진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진폭에 대한 그 값이고, 그럼 IRMS는 그 진폭보다는 이제 작은 값이죠. 한 루트 2로 나눠졌으니까 1.414로 나눠주면 한 0.7 얼마 정도 되는 그 값에 해당합니다. 이걸 우리가 유효값, effective value라고도 하고 RMS value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교류 전압이 220V라고 얘기할 때는 이런 그 RMS 밸류 자체가, 즉 그 유효 값이 이제 220V라는 얘기고, 실제로는 그 거기에다가 이제 루트 2를 곱해줘야지 그 최대 그 전압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도 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겠죠? 아직 잘 이제 개념은 이제 섰는데, 잘 실질적으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는 이제 그 저항 R이 이제 100ohm이고, 기전력의 최대값이 V0가 12V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진동수는 60Hz, 교류 전원의 진동수는 60Hz고요. 이때 이제 저항이 연결되어 있을 때 저항 양 끝에 어떤 걸리는 전압을 구하고 VT를 구하고 그 진폭 V0를 구하라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그 V0가 뭐 V를 이제 V0 코사인 오메가 T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 V0가 이미 12V라고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는 얼마가 되냐? 오메가는 이제 2파이 곱하기 진동수인데, 여기 진동수 60이니까 즉 2파이 곱하기 60 하면 120파이가 되죠. 그래서 오메가 120파이가 얻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그 전압을 우리가 VT라고 하면 VT가 이제 12 곱하기 코사인 120파이 T 이런 형태로 이제 쓸 수가 있죠. 근데 이 값이 바로 이 저항에도 동일하게 걸리죠. 왜냐하면 다른 소재가 없으니까 바로 그 전원의 전이차가 바로 이 저항의 전이차로 이제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VR도 역시 같은 V를 써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때 이제 회로에 흐르는 RMS 전류를 구하라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RMS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즉 V에,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다른 소재가 없기 때문에 V의 RMS를 구해가지고
RMS 값을 구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저항 값을 나눠주면 바로 그 IRMS가 되겠죠. 그래서 즉 VRMS는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그 V0를 루트 2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12V를 루트 2로 나눠주면은 이제 8.48V가 나옵니다. 그러면 IRMS는 이제 그 8.48V를 그 저항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저항이 지금 100ohm이라고 했으니까 즉 그 곱하기 0.01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0.0848 0.0848 암페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그 교류 전원을 기술하기 위한 어떤 그 복소수에 대해서 먼저 복소수 표현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오일로 공식과 드머와 블루 정리, 그다음에 이런 그 극좌표 형식을 또 이제 복소수를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 RL 회로, RC 회로, RLC 회로를 진행할 건데, 그걸 하기 전에 일단 그 교류 전원이 뭔지, 그래서 그걸 표현하는 그 기본적인 값을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때 이제 교류 전원에서는 이런 그 전류나 전압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기술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입한 개념이 이제 유효 전력 혹은 유효 전류, 유효 전압, 즉 VRMS, 즉 루트 민 스퀘어 값을 우리가 그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유효 값이라고 했었고, 그걸 구하는 값을 우리가 구하는 법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PRMS는 그 P의 그 최대값을 에다가 이제 2분의 1로 이제 나눠준 값이고, 이게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그 VRMS는 이제 루트 2분의 1을 각각 해준다고 했죠. 루트 2분의 1을 그 최대 전압의 루트 2분의 1을 구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이제 유효 값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단 요 정도에서 한번 이제 요 강의를 마무리하고, 제가 요 바로 다음 강의에서 실제로 그럼 우리가 배운 이런 복소수의 개념으로 어떻게 그 RL회로, RC회로, RLC회로를 기술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나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